안녕하세요. 가통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생각의 도구 5번째 시간,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책의 종말의 시대가 올까요? 아니면 생각의 종말의 시대가 올까요?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래학자입니다. IT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뽑힌 사람입니다. 이 니콜라스 카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나는 책이나 아주 긴 기사에 쉽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3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도 책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페이지, 2페이지만 읽어도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막 문맥을 읽다가 다른 문맥을 쫓아가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니콜라스 카는 예전처럼 독서에 집중하던 그런 나의 행동이 어느새 책 한 권 읽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되어버렸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온라인과 인터넷과 스마일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때문입니다. 스마트 기기 덕분에 세상은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정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디어는 생각을 전달할 뿐 아니라 생각의 과정도 형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개인이 집중할 시간, 사색할 시간, 이 모든 시간을 뺏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책에 집중하고 긴 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겉핥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웹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는 긴 줄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읽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블로그 운영자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나는 종이 매체 또는 인터넷에서조차 장문의 글을 읽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길거나 의미가 모호한 주장, 그런 책을 읽거나 그런 글을 읽거나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온라인상의 많은 정보에서 우리는 핵심만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게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단어들만 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사람들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가 농사를 1년 내내 짓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필요한 정보를 1분, 2분이면 찾을 수 있는데 그거 왜 책 한 권을 다 읽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다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책은 종말일까요? 듀크 대학교 캐서린 헤일스 영문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책 한 권을 다 읽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이제 뇌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일에 몇 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긴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나오는 영화들 잘 보세요. 인간의 내면을 다루거나 삶의 깊이를 다루는 영화보다 흥미 위주, 자극 위주, 폭력 위주의 영화들만 질비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감독들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뇌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를 바꾼 것들, 지도, 시계, 문자, 그리고 인터넷, 그 중에서 인터넷이 우리의 뇌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바꿨습니다.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시간이 남기 시작했는데 그 남는 시간을 더 좋은 일에, 더 많은 일에 써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만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과거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글을 읽습니다. 예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글을 한 권도 안 읽던 아주머니들까지도 수많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 읽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보가 디지털하면서 미디어 간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문자를 보다가 이미지로 넘어가고 이미지를 보다가 동영상으로 넘어가고 시간과 공간이 마음대로 넘어들 수 있는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긴 끈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은 종종
우리가 찾는 문서와 문장 일부를 보여주며 우리의 관심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핵심을 파악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웹에서 검색할 때 우리는 전체 숲을 보지 않습니다. 단지 나무만 볼 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짧아졌습니다. 여러분 검색하면서 잘 보세요. 이제 모든 검색은 컬러화되고 제목은 커지기 시작하고 글보다는 사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죠. 그래서 런던 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넷 시대는 글의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 시대는 제목의 시대다. 왜냐? 사람들이 제목만 읽고 넘어가니까.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책은 종말을 도래한 것일까요? 앞으로 과거의 독서는 그냥 좋아하는 골동품과 같은 그런 추억으로 간직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책을 읽던 방식,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어떤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책의 소중함을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 스티브 존슨은 얘기했습니다. 책을 읽는 큰 즐거움 중 하나인 다른 세상, 즉 저자의 사고, 그 사고에 젖어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점차 잡지와 신문을 읽는데도 정신은 딴 데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딴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도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뉴욕 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교수인 클레이 셜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앞으로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읽지 않을 것이다. 너무 길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읽을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서핑 영향으로 시간과 관심, 문학 작품을 받아들일 재능이 없다면 톨스토이의 명작이 지루하다라고 느껴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 고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책의 소중함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 저걸 하고 책을 보다가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을 보다가 음악을 듣고 이러한 멀티스태킹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덜 생각하게 됩니다. 덜 생각하고 덜 창조하고 덜 상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멀티스태킹은 결국 쓰레기 같은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주에 직접 접촉하는 것과 관련 정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관련 정보가 이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활용을, 그 시간을 더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통제를 가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빼앗긴 시간을 찾아옵시다. 감사합니다.